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거대 프랜차이즈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살려낸 게 다름 아닌 일본의 가맹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파헤쳐볼 흥미로운 비즈니스 사례는 바로 이 믿기 힘든 아이러니에서 출발합니다. 파산 직전에 미국 본사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구원자가 선택한 무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타협 없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원들의 깊게 뿌리 박힌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였죠.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살려낸 걸 넘어서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부수고 성공적인 DNA를 이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시간을 1990년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세븐일레븐의 미국 본사인 사우스랜드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빚을 쥐고 파산의 늪에 빠져 있었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한 데다가 설상나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본업인 편의점 사업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와이 매장들까지 팔아치우다가 과거 70년대에 일본으로 세븐일레븐을 들여갔던 장본인이죠. 이토요카도의 수즈키 토시후미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 편의점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 기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스즈키의 핵심 철학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의 말처럼 기존의 방식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방식을 놔둔 채 겉핥기식으로 고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직원들이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전제들을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는 이 확고한 철학을 무기로 내세워서 미국 진출을 두려워하던 일본 측 임원들을 설득해냅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후 최대 규모의 미국 기업 재건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의 철학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1990년, 그 다급했던 구조 요청에서 시작해서 91년에 본격적인 미국 구조 조정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단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해버립니다. 게다가 2000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재상장까지 하죠. 파산 벼랑 끝에 서 있던 기업이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하다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고정관념 깨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영진과 스즈키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한데요. 미국 경영진은 물류센터를 회사가 거대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건을 채우는 것도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알아서 매장에 밀어넣는 식이었죠. 현장을 관리하는 카운슬러들은 매뉴얼만 들고 다니면서 지적하는 약간 경찰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을 뒤집어버렸어요. 거대한 창고 다 매각하고 전면 아웃소싱 했습니다. 공급자가 마음대로 물건을 넣게 두는 대신 매장 직원이 직접 발주하도록 권한을 줘버렸죠. 그리고 카운슬러들에게는 현장을 돕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변화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평화롭게 일어났을 리는 없겠죠. 스즈키가 미국 매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매장은 어둡고 더러웠고 통로는 박수로 꽉 막혀 있었죠. 매대에 놓인 빵은 퍽퍽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요. 여기가 창고야 하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경영진은 낡은 방식에 갇혀서 변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완고한 경영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 위해 타협 없는 직설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말을 번역하던 통역사의 어깨를 찰싹 때리며 불호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불렸던 별명이 무려 허리케인 스즈키였습니다. 뼛속까지 굳어버린 문화를 뜯어 고치려면 이 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거센 충격 요법 다음에 그가 도입한 게 바로 단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무조건 경영진이 정답을 안다는 낡은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단품 관리는 단순히 재고 곁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주변 공사장 일정은 어떤지,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직접 발주를 한 다음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남이 밀어넣었던 발주를 현장 직원의 진짜 권한으로 돌려준 거죠.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기 쉬는 날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발주한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물어볼 정도로 주도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깨고 문화를 완벽하게 수리한 스즈키에게 90년대 중반쯤 완전히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중국 진출이었죠. 여기서 마주친 질문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토록 치밀하게 다듬어 놓은 서비스와 기업 DNA를 문화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중국 땅에 과연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당시의 중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오랜 배급제 시대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거든요. 거래처들은 물건 사고 싶어? 그럼 현금부터 줘 라며 문전박대하게 일쑤였고요. 더 큰 문제는 고객 응대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손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스즈키 팀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직원이 양손으로 정중하게 돈을 주고받는 법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는 것까지. 이 고객 최우선이라는 DNA를 바닥부터 철저하게 다이렉트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치열한 문화이식 작업은 2004년 베이징 1호점 오픈을 코앞에 두고 아주 흥미로운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오픈 전주에 매장을 점검하러 온 스즈키는 1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지 책임자들이 중국 첫 출점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그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 레이아웃을 그냥 평범하고 눈에 안 띄게 구성해 놓은 거죠. 오픈은 코앞인데 이때 수즈키가 현지 책임자 우시지마에게 전화를 걸어 던진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자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랬더니 우시지마의 대답도 정말 압권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와, 이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진정으로 기업의 철학과 방향성이 단단하게 공유되어 있다면 구구절절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화를 끄는 책임자는 곧바로 밤을 새워 레이아웃을 완전히 갈아엎었고 베이징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역동적인 매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멋진 점은 그들이 현지 직원의 고정관념만 깬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일본식 고정관념마저 과감하게 깼다는 겁니다. 간 만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의 식문화를 반영해서 당시 일본 본사에서는 품질 관리 때문에 절대 하지 않던 매장 내 직접 조리를 베이징에선 파격적으로 허용했어요. 또 단품 관리의 기본기를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하려고 처음에는 굳이 전산 시스템을 안 쓰고 직접 손으로 발주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베이징 매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입장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오늘 살펴본 이 기적 같은 턴어라운드와 글로벌 확장의 핵심 전략을 정리해볼까요? 일명 고정관념 파괴자의 플레이북입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어 라는 낡은 생각을 철저하게 거부하세요. 때로는 좀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다이렉트로 소통해서 조직에 명확한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진짜 권한을 쥐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단 몇 마디 말로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공유된 기업 DNA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벼랑 끝에 기업을 살려낸 진짜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 혹은 여러분의 성장을 꽉 쥐고 놔주지 않는 그 오래된 고정관념은 과연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살아남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허리케인이 당장 우리 조직 내부에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사례가 낡은 관행을 부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훌륭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